열정과 즐거움이 가득한 7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늘 함께합니다. 팔로스버디스의 롤링힐즈 에스테이트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한인 소유 주택들을 포함해 주택과 타운하우스 12채가 붕괴됐습니다. 올 상반기 LA에서 차량 물품 절도 피해를 당한 한인이 전년 대비 5%, 2년 전에 비해서는 30%가량 피해가 늘어났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이 주최하는 교육 세미나가 오는 15일 토요일 EK 아트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어포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과 관련해 대학 입시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다양한 정보와 자료 그리고 장학금 등을 제공합니다. 이번 교육 세미나는 대면으로 진행되면서 동시에 한국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되는 가운데 한국의 언론도 이것을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에서도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 사이에서는 대학 입시 변화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한국일보 미디어 그룹이 전세계 K-팝 팬을 하나로 묶는 코리아타임즈 뮤직 페스티벌 2023 K-팝 커버 컨테스트를 개최합니다. 참가 신청 마감은 8월 20일까지입니다. LA 한인타운 지역이 열악한 도로 상황과 긴 버스 대기 시간 등으로 인해 도보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리시 수넥 영국 총리와 만나 미국과 영국의 관계는 바위처럼 단단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번 주 리투아니아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 등을 비롯해 핵심 의제들에 대해 세계의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미국이 대량 살상 무기인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의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바이든 대통령은 그 대안으로 우크라이나에 이스라엘식 안전보장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뉴욕에서 한 남성이 스쿠터를 타고 가면서 무차별 총격을 가해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또 클리블랜드 도심 나이트클럽에서는 총격 사건이 발생해 9명이 부상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가 트위터 대항마로 내놓은 새로운 소셜미디어 스레드의 가입자 수가 서비스 출시 일주일도 안 돼서 1억 명을 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공식 방문을 위해 4박 6일 일정으로 출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무대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단호한 국제 공조를 모색합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특혜 의혹과 사업 백지화를 둘러싼 정치권의 신경전이 내로남불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원안대로라면 민주당 소속 전 군수의 땅이 그리고 대안이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종점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여야 모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최고 명문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이강인 선수가 구단과 공식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벅찬 소감을 밝혔습니다. 메이저리그가 전반기를 마친 가운데 다저스가 조 1위로 전반기를 마감했습니다. 후반기에는 최지만, 류현진 선수의 부상 복귀 후 활약이 기대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6.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고 화창한 가운데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7월 10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많이 기다려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팔로스버디스의 롤링힐즈 에스테이트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한인 소유 주택들을 포함한 주택과 타운하우스 12채가 붕괴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롤링힐스 에스테이트에 위치한 커뮤니티 내 주택들이 연쇄 붕괴되면서 한인 등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산사태 발생 지역에 출입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등 비상에 걸린 상태입니다. 팔로스버디스 북쪽 롤링힐스 파크 빌라스 주택단지 계곡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페어트리 레인 선상의 일부 주택에서 균열과 함께 지반이 내려앉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들과 조사관들이 현장에 긴급 출동했습니다.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수백 채로 구성된 이 주택단지에는 20여 가구의 한인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 현재까지 12채의 피해 주택들 중 8채가 심하게 내려앉았고 이 중 5채는 도로에서 지붕만 보일 정도로 주저앉은 상태입니다. 특히 산사태가 굉음을 내면서 집안이 급속하게 무너져 내리는 등 진행 중이어서 향후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소방당국은 우려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12채의 주택 중에는 한인 소유 주택 2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산사태 징후는 발견이 됐지만 해당 단지의 HOA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익명의 한 주민은 주택 차고 축이 기울고 수도관이 터져서 HOA에 여러 번 이메일을 보냈지만 조치가 없었다라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제니산 슈퍼바이저는 빠른 속도로 집안 침하 현상이 발생해 피해를 입은 주택들이 조만간 계곡 아래로 추락할 것 같다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뉴욕 시내에서는 한 남성이 스쿠터를 타고 무차별 총격을 가해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건도 났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전 총기 사건이 25% 감소했다는 뉴욕 경찰의 발표가 무색하게 됐고 뉴욕 시민들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스쿠터를 몰고 뉴욕 시내를 활보하던 한 남성이 갑자기 행인들에게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상가 앞을 지나거나 건널목을 건너던 무고한 시민들이 총격을 당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약 2시간 동안 10km 거리를 이동하며 총격을 벌여 80대 남성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체포된 총격범은 25살 남성으로 자세한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Video shows that he's not targeting anybody, he's not following anybody. As he's driving on his scooter, he's randomly shooting people. 총격범은 번호판이 없는 불법 스쿠터를 타고 돌아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이 쓰지 않은 탄창과 탄환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체포가 더 늦어졌다면 피해자가 늘어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The 9mm semi-automatic pistol were also recovered. An extended magazine, as well as additional 9mm rounds were also recovered. 이번 사건 이틀 전 뉴욕시 경찰 당국은 올해 상반기 총격 사건이 지난해보다 25% 감소했으며 피해자도 200명이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That is not just a number. These are hundreds of real people, hundreds of families who were spared the devastating impacts of gun violence. 하지만 스쿠터를 이용한 이례적인 무차별 총격 사건으로 뉴욕 경찰의 발표는 무색한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에선 뉴욕뿐 아니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9명이 다쳤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이 주최하는 교육 세미나 오늘 15일 토요일입니다. 이 교육 세미나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서울경제와 네이버 등 이 포털 검색 사이트죠. 네이버 등에서 라디오 서울의 교육 세미나를 보도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대면으로 개최되는 교육 세미나가 한국 TV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할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 세미나는 연방대법원이 어퍼머티브 액션을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입시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세미나는 팬데믹 이후 변화된 UC 계열 대학의 입학 사정, 소수계 우대 입학 정책 폐지로 인한 입시 변화 분석, 명문대 입시 준비 방법과 성공 사례, 아이비리그 합격자들의 경험담 등으로 구성됐다고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 대학 입학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대면 교육 세미나,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면 교육 세미나인데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참석자들은 파이낸셜 에이드 정보와 명문대 입시 결과 분석 자료를 무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전에 등록하고 성적표와 에세이를 제출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1,000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보도했듯이 이번 세미나는 유튜브 채널 한국TV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합니다. 오프라인 참석은 사전 등록이 필수며 이번 교육 세미나 한국일보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주 내린 판결에서 지원자를 단순히 인종 요소만 가지고 우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도 지원자가 성장하면서 인종적인 배경으로 인해 사회에서 겪은 역경을 이긴 것은 가산점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개개인의 체험과 스토리를 보여주는 대입 에세이가 더 비중이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당장 올가을 대입 지원서를 준비해야 하는 고교 시니어 학생들로서는 어떤 에세이로 입학 사정관들을 사로잡을지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대입 에세이에서 인종적인 배경을 드러내 혹여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망설여왔던 한인 등 아시안 지원자들의 경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전국 대학에서 입시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한인 학생과 학부모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은 오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각계 입시 전문가들을 초청해 소수계 우대 입학정책 폐지로 입시에 미칠 변화를 분석하는 한편 생생한 대입 노하우를 나누는 교육 세미나를 LA 한인타운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UC의 입학사정관이 연사로 나와 팬데믹 이후에 변화된 UC의 입학사정을 소개하고 UC는 어떤 지원자를 선호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또 대입 컨설팅 전문업체들이 소수계 우대 입학제도 폐지로 인한 입시 변화를 분석하고 아이비리그 등 명문대 입시 결과와 합격자 패턴을 분석해 성공적인 입시 전략을 제공합니다. 아이비드림의 대표인 이정석 박사입니다. 큰 것 두 가지의 변화가 생겼어요. 이제 대법원에서 어포머티브 액션을 폐지한 거 아주 큰 변화가 되고요. 사실상 아마 아시안 학생들한테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AI의 출현이죠. 작년 겨울에 챗GPT라는 이제 웹사이트이 등장하면서 이런 AI를 통해서 이제 뭐 에세이를 쓸 수 있다든지 숙제를 도와준다든지 굉장히 큰 사실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큰 변화를 어떻게 한인 학생들이 대처하면 좋을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또 올봄 아이비리그에 합격한 학생들이 나와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입시를 준비했는지 생생한 경험담도 나눕니다. 주요 대학별로 학자금 파이낸셜 에이드 정보도 제공합니다. 파이낸셜 에이드 정보와 명문대 입시 결과 분석 자료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모두 배포됩니다. 대입 세미나는 영어로 진행되지만 상황에 따라 한국어와 영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LA 한인타운 1125 크랜셔 불바디에 위치한 EK 아트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학생 중에 선별해서 장학금도 제공합니다. 세미나 참석을 위한 사전 예약은 전화 213-471-9515번으로 하거나 웹사이트 koreatimes.com으로 가서 라디오 서울 제3회 교육 세미나 배너를 클릭해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급변하는 대학 입시에서 꼭 필요한 생생 입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라디오 서울의 교육 세미나에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참여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한국일보 미디어그룹이 전세계 K-팝 팬을 하나로 묶는 코리아 타임즈 뮤직 페스티벌 2023 K-팝 커버 컨테스트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일보 미디어그룹이 주최하고 서울경제가 후원합니다. 또 한국굴지의 연예기획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피네이션 그리고 필드 엔터테인먼트, 한컴프런티스, 소울 플러스 프로젝트 HQ가 파트너로 참여합니다. K-팝 노래와 댄스 부문의 K-팝 커버 컨테스트는 출연자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상공간 메타버스를 넘나들면서 실력을 겨루는 획기적인 신개념의 이벤트입니다. 컨테스트 부문은 K-팝 댄스와 노래로 나누어지고 인종, 국적 관계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 마감은 8월 20일까지며 신청은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주 한국일보와 파트너십을 맺은 한국의 IT 기업 한컴프런티스가 제공하는 아츠 메타라는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벌어지는 2차 예선이 백미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컴프런티스의 메타버스 아즈메타에서
코리아 타임즈 뮤직 페스티벌 존을 구축하고 2차 예선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예선은 아즈메타상의 코리아 타임즈 뮤직 페스티벌 존에서 8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이어지고 가상공간 무대에는 누구나 메타버스로 접속해서 출연자들과 실시간 소통하며 투표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오디언스와 연예기획사의 캐스팅 디렉터가 함께하는 투표 결과를 합산하고 최종전에 출마할 파이널리스트 10개 팀을 선발하며 오는 11월 LA 대형 공연장에서 화려한 무대로 이 맘껏 기를 펼치는 무대로 마련될 수 있습니다. 현재 코리아 타임즈 뮤직 페스티벌 웹사이트에는 월드스타 싸이의 공연 축하 동영상 인사와 K-팝 아이돌들이 축하하는 동영상 메시지가 올려져 있어 분위기가 한껏 돋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미디어 그룹이 선사하는 코리아 타임즈 뮤직 페스티벌 2023 K-팝 커버 컨테스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요 도시 렌트비가 전년 동기 대비 떨어졌지만 떨어진 그 하락폭이 아주 적습니다. 시쳇말로 찔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캘리포니아 경우 절대적 가격이 매우 비싸서 임차인들의 부담은 여전히 매우 큰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시장의 흐름이 방향 전환을 한 만큼 향후 추가적인 하향세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LA의 평균 렌트비는 2,833달러로 하락률이 2.6%, 마이너스 2.6%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지금 렌트비가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는 좋은 뉴스가 이어질 예정이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기기가 가장 힘들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진단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어제 날짜에 따르면 오는 12일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년 동월보다 3.1% 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상대로라면 최근 2년간 가장 낮은 수치로 4월 4.0%보다 상승폭을 크게 줄이게 됩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도 5.0% 올라서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전문가들은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주택 임대료와 중고차 가격 하락에 힘입어서 조만간 뚜렷한 둔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원 CPI에서 40%, 연준이 선호한 물가지표인 개인소비지출 PCE 가격지수에서 20% 비중을 각각 차지하는 주거비용은 거의 1년 늦게 통계에 반영되는 속성을 지닙니다. 따라서 작년 중반 시작된 주택 임차료 안정세가 빠르면 6월 통계부터는 물가 상승률 둔화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LA에서 차량 물품 절도 피해를 당한 한인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PD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차량 물품 절도 피해자가 한인으로 확인된 것이 총 221건으로 2년 전에 비해서 3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비해서도 약 5%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한인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당한 곳은 한인타운과 인접지역 일부를 포함하는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한인타운 지역이 열악한 도로 상황과 긴 버스 대기 시간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LA 한인타운 보행자 안전과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진행하는 현장 실사 코리아타운 워크 오딧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8일에 진행된 첫 번째 주민 5명을 포함해서 모두 10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가와 버즐 애비뉴에서 집결한 뒤 도보로 육가와 벌먼 애비뉴까지 이동했고 다시 버스를 타고 서울국제공원 인근까지 이동하면서 거리 청결과 도로 안전 또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한 점 등을 점검한 것입니다. 이날 실사 결과 도로가 너무 지저분하고 상태가 안 좋다는 의견과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실사는 샌디에고를 제외한 남가주 일대 5개 카운티 협의체인 남가주 정부연합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KYCC는 이번 조사 결과를 모두 취합해
SCAG는 LA시와 카운티 등의 개선 방법 등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시애틀 총영사관에서 발생했던 전 총영사에 대한 성희롱 사건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주장하면서 시애틀 영사관을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피해자는 외교부 본부에 이 같은 괴롭힘과 2차 가해에 대한 고충 신고를 접수했고, 이에 따라 외교부 본부가 시애틀 영사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한인회가 LA 카운티 보건국과 함께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LA 한인회관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무료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자는 사전 예약을 해야 하고 LA 한인회 핫라인과 또 이메일에 이름과 백신 종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출국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하죠. 백악관 정부 관계자, 상하원 의원들과 만나서 한미 70주년을 맞은 동맹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예정입니다. 공식 일정 마지막 날인 14일에 LA로 와서 재외동포 정책 간담회를 한 뒤 귀국길에 오르는 일정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시원한 한 모금으로 여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음료 프로즌 하와이안 펀치를 상쾌하게 맛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7월 10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남가주 보다 맑고 더운 본격적인 캘리포니아 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은 오늘 맑은 날씨로 시작하는 가운데 낮 기온 평년 기온을 보이겠고, 화요일은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 평년 기온을 웃돌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의 낮 기온이 100도를 웃돌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한여름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폭염에 특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2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3도, 62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94도, 63도, 해안 지역은 68도, 58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도 전국의 장마 영향권에 들어있는 가운데 곳에 따라 강한 소나기 지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3도, 낮 최고 기온은 80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페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 액으로 톡 쏘는 맛에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시그얼러 상황입니다. 60번 웨스트 방향 레저버 스트릿과 만나는 지점 사고로 인해서 카플레인 첫 번째, 두 번째 레인 이 세 레인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60번 웨스트 방향 리저버 스트릿과 만나는 지점 카플레인 첫 번째, 두 번째 레인까지 통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산타아니타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카플레인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 소토 스트릿과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2번 노스 방향에서 134번으로 연결되는 지점 히트앤런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105번 웨스트 방향 롱비치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두 번째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전 세계의 정치권 여러 나라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관심을 보이고 있죠. 이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만났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관계는 바위처럼 단단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수낙 총리와 정원에서 약 40분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가까운 친구와 가장 훌륭한 동맹을 만났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양국 정상 간의 만남은 작년 10월 순핵 총리가 취임한 후 6번째이며 영국 총리실에서의 회동은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부터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영국과 결속을 확인하기 위해 런던에 들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당장은 힘들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량 살상 무기인 집속탄을 제공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영국 정상이 런던에서 회동했습니다. 안보 현안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당장 나토 회원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가입국 전체가 공동 대응하는 나토 규정상 가입은 곧 확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I don't think there is unanimity in NATO about whether or not to bring Ukraine into the NATO family now. 대신 휴전이나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면 미국과 동맹국이 안전을 보장하는 이른바 이스라엘식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A la the security we provide for Israel, providing the weaponry, the needs, the capacity to defend themselves if there is an agreement, if there is a ceasefire, if there is a peace agreement.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전쟁이 끝나면 나토 가입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안전 보장을 위한 대안을 촉구했습니다. We are working on security guarantees. We are also working on helping our partners to make some conclusions for this upcoming NATO summit meeting. 관건은 나토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당장 미국이 대량 살상 무기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는 방침에 나토 회원국인 영국과 스페인, 캐나다 등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The UK is signatory to a convention which prohibits the production or use of cluster munitions and discourages their use. We will continue to do our part to support Ukraine. 스웨덴 회원 가입을 위한 튀르키의 설득 같은 조율 대상 현안도 상당합니다. 이 때문에 올해 나토 정상회의는 서방 동맹의 결속력을 가늠하는 중요 시금석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이 미국이 대량 살상 무기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 전 세계적으로 크게 갈리고 있죠. 연방의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폭탄 안에 수많은 작은 폭탄이 들어있어 일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기 집속탄. 많은 국가가 민간인 피해 우려로 사용을 금지한 이 집속탄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지원이라며 반겼지만 유엔은 물론 독일 인권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선 정당에 상관없이 찬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조차 민간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집속탄 사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We know what takes place in terms of cluster bombs being very dangerous to civilians. They don't always immediately explode. Children can step on them. That's a line we should not cross. 반면 야당인 공화당 소속의 하원 외교위원장은 집속탄은 우크라이나 대반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찬성 입장입니다. They want these as self-defense to use against Russians in their own country of Ukraine. I don't see anything wrong with that. These weapons would be a game changer. 미 백악관은 민간인 피해 우려를 유념하고 있다면서도 집속탄이 전장에서 유용한 역량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Ukrainians will be using these cluster munitions, obviously, which have a very low dud rate, but they'll be using them to defend their own territory, hitting Russian positions. 백악관은 특히 러시아군의 집속탄과 드론 공격 등으로 더 많은 민간인이 사망했다는 점도 항변했습니다. 집속탄은 민간인 살상 위험이 커서 악마의 무기라고도 불립니다. 110개국이 집속탄 금지 조약에 가입해 있고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모두 조약 미가입국입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중국도 신중한 자세를 촉구하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10일 미국의 관련 결정은 국제사회에 광범위한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많은 나라가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신중하고도 자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무차별 살상 무기로 위력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불발탄이 민간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상당수 국가들이 집속탄 사용을 중단했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지만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 측에 대한 우회적 편들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통화를 하고 스웨덴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과 튀르키예의 F-16 전투기 구매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루어진 통화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두 정상의 통화 사실을 공개한 튀르키예 대통령실은 대화의 초점은 나토에서 우크라이나의 지위, 스웨덴의 나토 가입, F-16 전투기 공급, 튀르키예의 유럽 연합 정회원 가입 절차 등이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백악관도 두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고려할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첫 방중 일정을 마친 제넷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세계는 충분히 크다면서 G2의 경제적인 공존 가능성을 부각했습니다. 기후변화와 같은 양국의 공동 대응 과제를 제시하면서 후속 방중을 예고한 존 케리 백악관 특사에 바통을 넘겼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3박 4일 동안의 첫 방중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리창 총리와 허리펑 부총리, 류쿤 재정부장 등 중국의 새로운 경제 라인과 두루 만났습니다. 지난 1일 임명된 판궁성 서기를 인민은행 수장으로 부르며 중앙은행 세대 교체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방중 성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선 디커플링 반대 소신을 재차 밝히고 공존을 강조했습니다. We know that a decoupling of the world's two largest economies would be disastrous for both countries. We believe that the world is big enough for both of our countries to thrive. 그러면서도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 디리스킹은 계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중국도 반도체 희귀광물 수출 통제와 같은 반격 채비를 늦출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의 관세 철폐나 중국의 기업 보조금 문제 등 강론에서도 팽팽한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양국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인정하고 소통과 관리의 책임을 숙제로 남긴 이유입니다. 옐런은 G2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지구온난화 문제 등에 운을 띄우면서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이번 달 후속 방중을 예고한 존 케리 백악관 기후변화 특사에 바통을 넘긴 걸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트위터 대항마로 내놓은 새로운 소셜미디어 스레드의 가입자 수가 출시 일주일도 안 돼 1억 명을 넘었습니다.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는 텍스트 기반 어플리케이션 스레드 가입자가 1억 명을 넘어섰다라고 한 겁니다. 인스타그램 정보를 바탕으로 스레드 계정 보유자가 1억 명을 돌파한 것입니다. 출시 닷새 만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는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스레드의 가입자 1억 명 달성 속도는 지금까지 나온 앱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보고 시즌이 시작되는 가운데 S&P 500 기업들이 3개 분기 연속으로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투자자들이 기업 이익이 축소되는 가운데 옥석 가리기에 들어가면서 이번 주는 시장의 랠리를 위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기업들은 지속되는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라 1년 이상 이어지는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위축된 소비자 수요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증시는 올해 예상을 깨고 S&P 500이 15%, 나스닥 종합지수가 31% 각각 상승하면서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그러나 S&P 500 기업들이 3개 분기 연속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간첩법 강화 등에 맞춰서 자국민에게 중국 여행을 재고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
중국이 잘못된 방법이라며 바로잡으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법치국가라며 유관 부서가 외국 기업에 대해서 법률에 따라 안보 심사를 진행하기로 한 결정은 법률과 사실의 근거에 내린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각국 국민과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환영하고 법률에 따라 출입국의 자유를 포함해 중국 내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중국의 방첩법 강화와 관련해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에서 자의적으로 구금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들 지역 여행을 제고할 것을 권고하는 안내를 최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있다가 이렇게 반가운 목소리를 들어서 아주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US 오픈 소식 먼저 전해주시겠습니까? 골프에서는 그 남자 대회 거는 특별히 말씀드릴 게 별로 없고, 일단 LPGA 78의 US 오픈이 페블비치 골프링크에서 막내렸잖아요. 페블비치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 페블비치 모자 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분들이 돈들이 많으세요. 그 페블비치 많이 가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관광 코스래요. 돌아오면서. 그래서 서부비치 관광을 하면서 돌아올 때 페블비치에 들려서 거기에 물건 파는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사오신다는 농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78의 US 오픈이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페블비치. 그런데 이게 지금 LPG에서 뛰면서요, 이게 한때 1위를 차지했었지만은 본인 비거리의 한계를 느껴서 지금은 일본에서 뛰고 있잖아요. 네. 신재 선수가. 그래서 모처럼 LPGA US 오픈에 참가해서 3라운드까지 선두에 5타수 잊은 공동 5위로 좀 밀려 있었습니다만은 4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 합계 6언더파 282타를 기록하면서 우승을 한 이게 또 한국계 선수예요. 미국 선수인 앨리스 쿠프스와 3타 뒤진 공동 2위로 존재감을 나타냈어요. 그 신재혜 선수가 그 한국에서만 사실은 굉장히 많이 21번 우승을 했거든요. 신재혜가. 그리고 LPGA에서 11승, 일본 투어에서도 27승. 이거 대단하죠. 그리고 기타 투어에서 5승을 올리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선수인데, 현재도 일본 투어에서 시즌 2승 상금 2위로 여전히 견고한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어서 자랑스러운 대안의 낭자라고 하네요. 우승에는 그 하와이 출시면서 앨리슨 코프로가 4라운드 9언더파 279타인데 200만 달러를 차지했지만 뒤를 좀 보니까 필리핀 아빠와 한국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요. 어려서부터 골프 천재 소리 들었다 그러는데 그 골프 천재 그러면 하와이 그러면 미셸이가 생각나는데요. 저도 갑자기 미셸이 생각나네요. 예. 그렇죠. 참 좋은 선수였는데 결국은 크게 성공을 못한 게 제가 그 예전에 벌써 한 15년도 더 됐을걸요. 라디오 서울에서 골프 해설할 때 미셸이 선수가 남자대회 나오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아직은 아닌데 라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결국은 크게 비슷한 걸 못 보고 일단 뒤로 잊혀져 가는 선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와이 골프 천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이제 메이저리그는 전반기가 끝났어요. 그렇죠. 네, 전반기가 끝나서 이제 메이저리그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우선 좋은 소식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NBA 피츠버그에서 뛰고 있죠. 최지만 선수가 오랫동안 부상으로 공백기를 끝내고 어제 다이먼드백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5번 지명타자로 나와서요. 4타수 2안타, 홈런 하나 또 때렸어요. 타점 2개에 득점을 하나 올리면서 팀의 4대2 승리를 견인을 했다고 그래요. 참 최지만 선수 만나보고 싶은 선수 하나예요. 멀리 뛰고 있고 LA에 올 일이 별로 없어 제가 이제 만나보질 못했는데, 이렇게 크게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또 나름대로 손맛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지만 선수가 89일만 4월 12일 날 휴스턴전 이후에 정말 오래간만에 존재감을 보여줬다는 그런 확실한 소식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4대2 승리에 견인을 했다는 그런 기분 좋은 소식이고, 다저스 얘기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다저스는 엔젤스와의 프리에이 시즌 경기, 프리에이 시즌이 뭔가 혹시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선수와 선수단 간의 지역을 이용할 때 거의 전세기로 좀 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요 가까운 데는 이제 죄송합니다. 버스로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고속도로 타고 다닌다 해서 프리웨이스. 예를 들어서 뉴욕 매츠하고 뉴욕 양키스가 동부의 그 프리웨이 시즌을 이제 가끔 갖게 되는데 2연전을 했어요. 근데 LA 엔젤스가요. 하여튼 10대 5, 11대 4 두 번 다 이렇게 경기를 내줬습니다. 다저스한테. 그래서 버스 태워서 보냈어요. 일찌감치 두 번 다. 그래서 버스 타고 갔어요. 거기는 뭐 자기 차로 가는 건 아닙니다. 이게 사고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모여서 단체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그런 소식인데, 다저스는 어제 승리로 51승 38패가 됐고요.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52승 38패의 다이언스와 반게임 차이로 가을까지 순위 경쟁이 팬들을 즐겁게 해줄 것 같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3위에는 샌프란시스코가 48승 41패로 3게임 반 차이기 때문에 다저스를 쫓고 있는데, 아무튼 세 팀의 지난번에 우리 앵커께서 얘기했듯이 세 팀이 아마 가을까지 계속 치고받고 하는 그런 경쟁이 펼쳐질 것 같다 하는 그런 소식이고요. 김하성 선수 얘기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 네. 네, 샌디에고 김하성이 이제 지난 대회에서 열받아가지고 아주 많이 화가 나가지고 발길질을 했잖아요. 근데 휴지통을 차가지고 발을 다쳤는데 크게 안 다쳐갖고 한 게임을 결정을 했는데 어제 다시 일본 타자 겸 이루수로 선발로 나왔어요. 그래서 4타수 2안타 1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6대2 승리에 힘을 보탰고요. 동료 마차도도 멀티 홈런 등 5타점을 냈어요. 그래서 샌디에고의 승리를 앞장을 섰다 하는 그런 소식인데, 아직도 팀 성적은 43승 47패로 승률 50%를 못 넘고 있으면서 서부지구 4위를 못 떨치고 있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말씀드릴 거는 관심이 좀 가는 만화 같은 야구의 주인공 LA 엔젤스 오타니 쇼헤이가요, 앞으로의 거취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어요. 지금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8월 2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유력 매체들은 강팀으로 트레이드 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지만은요, 아직까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팀은 지금 4위예요, 4위. 그리고 45승 46패로 시즌 전반기를 마감하는데 6월 19일 승리 후 17경기에서 4승 13패의 내리막을 걷고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오프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보니까 더욱 오타니 트레이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이런 좋은 선수가 가을 야구에 나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많은 야구 팬들의 그런 의견이고요. 특히 팀 동료들인 트라우트 등이 줄부상으로 인해서 오타니의 빛이 발하고 있다 하는 그런 소식이 오늘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스포츠 소식 마무리하기 전에 이강인 선수 소식 하나 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공식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 소식 KBS가 보도합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인터뷰를 한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을 선택한 이유부터 밝혔습니다. 세계 최고의 구단 중 하나이기 때문이고요. 너무 좋은 선수들과 함께 뛰면 더 잘할 수 있고 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파리 생제르맹을 결정했었던 것 같습니다. 유럽 최고 수준의 선수들과 치열한 주전 경쟁을 펼쳐야 하지만 이강인은 스스로를 공격적인 선수로 소개하며 자신감도 나타냈습니다. 골에 가까운 플레이를 많이 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어시스트를 할 수 있는, 슈팅을 때릴 수 있게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수비적인 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려고 항상 하는 것 같아요. 발렌시아 유소년 팀부터 10년 동안 스페인에서 뛰어 기술 축구에 능한 이강인은 프랑스 리그에서의 새로운 도전에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세계 최고의 팀이면 열기가 엄청 대단할 거라고 잘 알고 있고, 빨리 보고 싶고 빨리 느껴보고 싶네요. 빨리 팬분들 앞에서 경기를 뛰고 저가 팀에 도움이 되는 모습을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강인은 다음 달 3일 부산에서 열리는 전북과의 친선 경기 때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고 국내 팬 앞에서 그라운드를 누빕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2023년 7월 10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좀 더워진다고 그러죠?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널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시지 맥머핀 위드 에그로 톡 쏘는 맛의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널드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